화요일 3부 데이터는 알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데이터는 알고 있다. 역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한 설문 드려보겠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한다면 여러분께서는 접종하시겠습니까? 1. 접종할 것이다. 2. 접종하지 않을 것이다. 3. 잘 모르겠다. 4차 접종을 실시한다면 1번 하지 않을 거면 2번, 아직 잘 모르겠다면 3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이나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미니는 공짜지만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이용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모두 5분을 뽑아서 치킨 세트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은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4차 접종 대상이다. 저는 또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네. 위험스러우니까 저는 맞겠습니다. 그리고 맞으시고요. 일단 네. 뭐 부작용 이런 걸 우려하는 분들은 조금 주저할 수 있는데 네. 부작용이 없더라고요. 아하. 지난번 맞아보신 결과 네, 오히려 네. 배고프더라고요. 배고픈 게 더 부작용일 수가 있죠. 전민기 팀장님은요? 이거는 개인과 주변의 경험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예. 저도 그렇고 우리 주변은 다 무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맞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대상에 뭐 저희들 의견에 영향 받지 마시고요. 네. 예, 여러분 뭐 어떤 의견 주셔도 좋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데이터 점검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 기승전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네. 어디까지 떨어지나, 어디까지 하락하나 이걸 놓고서 또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리얼미터가 이번에는 자체 조사가 아닙니다.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네.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인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37%,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57%로 예. 부정이 20%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우와. 그런데 네. 60%를 살짝 부정평가가 넘긴 결과도 있습니다. 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네. 지난 8일, 9일 이 TBS 의뢰를 받아서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34.5%,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60.8%였습니다. 와. 아니 취임한 지 불과 2달 남짓밖에 네.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조사이긴 하겠지만 예. 부정평가가 60% 넘겼다. 이거 심각한 빨간불 아닌가요? 같은 시기에 역대 대통령, 역대 정권에서 예.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허. 세 가지 경우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 첫 번째로는 데드 크로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네. 두 번째로는 지금 50%대 부정평가 절반 이상이죠. 말씀드렸는데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는 60%를 살짝 넘겼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한 건데 네. 투표한 사람들도 이탈하고 있는 거죠. 아하. 투표한 사람들도 지금 TK, PK 60대, 70대 이상 주부청에서도 이탈하는데 네. 일각에서는 지금 온라인상에서 분석을 해보면 이 여론조사 다 가짜다, 믿지 마라. 아하. 그럴 리가 없다. 예. 윤 대통령 지지율 높다. 그런 이야기를 믿지 마십시오. 음모론이죠. 네. 빅데이터 상은 어떨까요, 전 팀장님? 네, 그 부정 비율은 76으로 뭐 큰 차이는 없는 내용이 좀 바뀌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긍정에서 지지하다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제 이 단어가 좀 사라졌고요. 기다려보자나 기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는 지지하는 분들도 이제는 조금 저건 아니지 않는가? 앞으로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마음의 좀 변화가 좀 읽히는 것 같고요. 네. 그 이 원인을 보면은 경제랑 민생 그다음에 지금 이준석 대표 징계한 부분도 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 끼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추락하다, 비호감, 위기, 갈등. 그래서 이제는 뭐 공정이나 화합 이런 거를 바라지도 않고 좀 상식적으로 하기를 좀 바란다. 그래서 상식이라는 키워드가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뭐 전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뭐 이런 거보다 사정 정국이라는 또 키워드도 보이니까요. 아하. 그래서 사실은
과거를 말하기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빅데이터 상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영향이 보인다는 말씀 전민기 팀장이 주셨는데 배 소장님 여론조사는 좀 다르잖아요. 이게 반영이 된 건가요?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 소개해드렸던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실시된 조사 결과거든요. 아하. 이 조사에서 대통령의 긍정평가 34.5%, 대통령 지지율 35%의 법칙이 있습니다. 3분의 1인 거죠. 네. 그러니까 국민 응답자 3분의 1의 긍정을 받지 못하면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10명 중 6명 이상이 부정평가하면 이게 사실상 국정이 또 위태로워지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바로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조사인데 예. 징계 수위에 대해서 6개월 당원권 정지죠. 네. 적절하다 33.2%, 과도하다. 아이고 왜 징계해요? 안 돼요. 준석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31%, 어허. 미흡하다. 더 징계했었어야 된다. 더 세게. 27.5%. 그러니까 예. 적절하거나 더 징계를 했었어야 되는 결과가 거의 60% 이상일 정도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 조사 결과 60% 정도 되는데 네. 이 결과를 보면 그만큼 당 지지율 또 대통령 지지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빅데이터 상에서 이제 토사구팽이나 믿기 어렵다, 혼란, 갈등, 의혹 이런 단어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은 어떤 팩트에 기반해서 정확하게 이제 징계했다라고 보는 시각보다는 이제 당내 갈등 그다음에 주도권 싸움 뭐 이런 시각으로 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빅데이터 상에서는 여기 이제 여론조사하고 좀 반대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당내 권력 투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배 소장님 중요한 것이 이제 앞으로 아니겠습니까? 뭐 이례적이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집권 초기에 이렇게 급격하게 지지율이 하락하는 경우 회복하기가 어려운가요? 그래서 지금 뭐 제2의 강우병 같은 현상 아니냐. 2008년입니다. 네. 이명박 정권 1년 차에 있었던 이 강우병 사태가 오히려 강우병의 문제보다는 진입 문제보다는 대통령의 불통이 더 부각됐거든요. 그랬죠. 강화문에 쌓여 있는 명박산성. 아래와 비, 예, 아래층 위층의 이 컨테이너 바로 명박산성이었는데 그게 네. 불통의 상징이었는데 곧 이제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8.15 특사도 있죠. 그래서 줄줄이 이어집니다. 네. 이 추석 민생도 있고 코로나 방역 이제 확진자가 더 늘어나면은 추가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나 이 제한 인원 모임 또 제한 조치도 취해지게 되면은 네. 이것도 또한 우리 경제에 추가적인 타격이거든. 근데 아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도 걸려 있고 네. 김경수 전 지사 또 사면도 걸려 있고 또 이재용 부회장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예정대로 감행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낮은 지지율에서 또 하나는 이제 물가 안정인데 추석 네. 민심이거든요. 이러다 보면은 지지율을 회복하기가 좀 쉽지만은 않다. 아하. 지난주에 우리 이 분석에서 그런 말씀드렸거든요. 경미야, 경미를 잡아라. 경미. 경제로 네. 최우선 순위고 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래로. 아하. 그러니까 이게 좀 미래지향적인 대통령의 태도 스타일 또 발언일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네. 경제 미래 두 가지를 말씀 주셨는데 경제는 사실 원인은 뭐 국제적인 공급망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다들 이해를 하고 알고 계시지만 네.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도 별로 안 보이고 열심히 하는 노력도 안 보이고 소통도 안 보인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국갤럽도 자체적으로 이제 실시하고 있는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실시된 조사 결과인데 이 예.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나와 있거든요. 가장 높은 이유는 인사입니다. 25%로 가장 높았고 네. 그다음이 경제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또 논란이 약간 여진으로 또 남아 있는데 이건 뭐 아직까지요? 크지 않습니다. 많이 줄어들어 있는 것이고 또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김건희 여사는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정적 평가 이유 중에서 대통령의 태도와 관련된 부분, 태도, 예. 그러니까 뭐 독단적이다, 독선적이다, 좀 경청을 좀 안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다 깡그리 모아 보면 41%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인사가 구체적인 이유로는 가장 높지만 더 큰 이유는 예. 대통령의 스타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인사 자체도 문제지만 인사에 대해서 뭐가 문제냐? 언론과 야당 때문에 고생 많았지. 뭐 이런 태도가 오히려 국민들을 화나게 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출근길 브리핑 이른바 도어 스태핑이 예. 바로 대통령에겐 득이 되기보다는 실이 된 거죠. 그래서 뭐 민변으로 도배하지 않았습니까? 네. 장관 뭐 특별히 더 나은 장관이 있었나요? 이게 별 효과적이지가 않은 거죠. 네네. 네,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도 또 관심인데요. 과연 국민의힘 차기의 당대표, 당권은 누구에게로 갈 것인가? 어떻습니까? 여론조사상 네. 후보들에 대한 지지가 좀 나옵니까? 이것도 좀 뜨겁습니다. 상당히 안철수 의원에게는 네. 푸른 등이 켜졌다. 어허. 이게 상당히 밝은 전망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이 PNR, 피플 네트워크 리서치가 뉴데일리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9일 실시를 한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준석 대표의 징계가 내려지고 난 직후에 과연 동향이 어떤지를 살펴봤는데요. 네. 자기 당대표로 누가 적합한지 물어봤는데 누굴까요? 안철수 의원이 25.1%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그다음이 나경원, 나도 있어요. 잊지 말아요. 네. 나경원 전 의원이 12.6%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이제 주요 현안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진단을 한번 해볼 그런 차례인데요. 앞서 배용찬 소장님께서도 이 도어 스태핑 문제, 여론조사상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빅데이터 상으로는 이 도어 스태핑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연관어 보면은 뭐 소통, 지지율, 발언, 출근길, 정치, 속보, 대통령실 뭐 이 정도 키워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예전에 그 트럼프의 SNS처럼 이제 기자님들은 여기 기다렸다가 이제 네. 속보라고 해가지고 기사 많이 올리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좀 있고요. 발언이나 소통 관련해서도 뭐 관심이 높습니다만 사실은 발언했던 것 중에 그렇게 키워드로 남는 건 없어서 그렇게 과연 의미 있는 발언들을 얼마나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감성어는 31.8대 64.7이거든요. 소통하다, 긍정적이다, 신선하다, 훌륭하다, 재밌다, 뭐 이런 긍정 감성어들도 있습니다. 예. 그 지금은 30%인데 초반만 하더라도 50% 이상의 긍정 감성어가 나왔거든요. 굉장히 좀 소통하는 네. 모습처럼 보여졌고, 예.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뭔가 질문한 것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제 직접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핑계를 댄다라든지 거칠다. 아하. 그다음에 뭐 논란이나 망언이다. 이거 큰 문제다. 경제 위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뚜렷한 해법을 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뭐 깊이 없다 이런 단어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발언에 어떤 큰 고민이 실리지 않았다라는 걸 반복적으로 좀 보다 보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너무 거친 표현이나 아니면 좀 무책임한 듯한 말투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부정 감성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빅데이터 상으로도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 그다지 반응이 좋지 않고요. 또 앞서 배종찬 소장님께서 여론조사 지지율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도 도어 스태핑이다 말씀 주셨는데 네. 그래서 뭐 여권 내에서도 도어 스태핑에 대한 어떤 비판 중단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중단했다가 예. 오늘 하루 만에 재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 만에 10m 도어 스태핑이 재연됐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등장하자 기자들이 또 모여 있었고 또 질문을 했는데 네. 뭐 이런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해서 중단한 것이라면 사실 바로 집무실로 향하는 것이 맞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특별한 이유 없이 대통령실에서는 기자단에게 전달됐는데 다시 대통령이 또 한 10m 정도 거리에서 저기 잘 안 들려요. 좀 크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하는 것이 돼버렸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 코로나 방역은 어떻게 되느냐? 저기 질문 좀 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는데 예.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난 연휴에 또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걸 계속 할 거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안 할 이유가 뭐 있나요? 포토라인 저기 있으면 또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대통령의 파격적인 이런 소통은 또 잘하는 건 잘한다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역대 대통령은 없었던 또 출근길 도어 스태핑 영어 표현까지 빌어서 하는 소통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내용을 담느냐가 또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도어 스태핑 중단한 거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다. 또 이제 최근에 또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이 참에 그냥 이제
조금 좀 중단을 한 또 이유가 될 수 있다. 뭐 특별한 다른 이유를 하면 또 그것이 또 논란으로 또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예. 오바마 대통령이나 참 소통 잘한 사례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아니고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높은 평가를 받는데 참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에 메시지를 담아내거든요. 네. 그리고 한 번도 거의 전부였을 거예요. 8년간 재임하면서 직전 부시 정부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건 왜냐하면 흑인인 본인이 백인이 68%인 미국에서 살아남기 위한 각고의 전략이거든요. 네. 그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또 그렇게 또 소통에 적극적인 것은 우리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준 무엇을 담을 것인가. 네.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대통령 지지율을 반전시키는데 도움과 보탬이 될 것인가. 그렇죠.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네. 배 소장님 오바마 대통령 사례 말씀 주셨지만 지금도 혹시 이제 유튜브나 또 SNS 찾아보시면요. 뉴질랜드의 저신다 아든 총리 같은 경우는 그럼요. 네. 매일매일 라이브로 국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 이제 뉴질랜드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저신다 아든 총리의 매일매일 소통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수백만 명이거든요. 다 가능하죠. 네. 예. 그 이유는 충분히 준비를 하고 들을 만한 이야기들을 아주 절제 있고 품격 있게 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이건 한번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전민기 팀장님 앞서 초기에는 반응이 좋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나아가면서 점점 부정 감성가 높아진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쯤 뭔가 정비가 필요한 시기 아닌가요? 아, 그래 보여요. 좀 저 개인적으로는 네. 좀 횟수 줄여야 될 것 같고요. 정말 할 말이 있거나 정말 국민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을 때만 네.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 안에 뭔가 내용이 좀 더 담겨야 되고 국민들이 네, 그렇죠. 공감해야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나아갈지 아니면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네. 뭐 코로나든 뭐 정확한 구체적인 뭔가가 있을 때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 데이터 분석하는 일에 한 20몇 년 전에 뛰어들었을 때 선배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얼굴을 많이 보라 국민들의 그들의 표정을 보면은 어떤 민심인지를 읽을 수 있다. 네. 요즘에 버스, 지하철 이렇게 뭐 매일 뭐 여러 번 타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들 힘든 얼굴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럴 때 대통령은 더 적극적으로 경제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요. 최근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유세 도중에 피습 사망했습니다. 오늘 가족장을 치렀고요.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합동으로 주최하는 추도식 한 달 후쯤에 있을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아베 전 총리 분향소 직접 찾아서 조문을 했고 조문을 통해서 이 한일 관계 그동안 꼬여 있었는데 복원할 계기를 마련하겠다 이런 이제 그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전 팀장님 네.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해 보셨죠? 네, 아베와 한일 관계 관련해서 언급량이 한 24만 4천 건 정도 되는데요. 네. 일단은 충격이라는 연관어가 가장 눈에 띄고요. 네. 그러면서도 고인의 명복을 비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일부는 뭐 이걸 오히려 잘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아주 많지는 않고요. 네, 네. 근데 아직까지는 사실은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은 이 빅데이터 상에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아하. 일단 죽음으로 인한 어떤 충격이나 공포, 네. 그다음에 한일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걱정하는 키워드도 있습니다만 지금 사건에 관한 어떤 관심도가 아직도 높거든요. 뭐 그 네. 총을 뭐 3D 프린터로 뭐 만들었다라더라. 예. 그다음에 그 통일교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좀 그런 부분으로 번지고 있어서 이 사태가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좀 한일 관계가 좀 더 좋아질까라는 기대나 아니면 더 나빠질까 이런 고민까지는 아직 가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빅데이터 상의 복잡한 반응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아베 신조 전 총리 하면 좀 우리에게는 생전에 좀 복잡한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가까운 나라 일본인데 우리에게 그다지 우호적이진 않았던 지도자였고 특히나 핵심적인 소재 부품 장비에 한국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려서 경제적인 제재까지 가했던 사람이라서 네. 인간적으로야 당연히 그 조의를 표하고 안타깝고 하지만 그다지 그렇게 막 이 여러 여론조사상 어떤 조문 분위기가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여론이 좋을 수가 없고요. 저 1기 때보다는 2기 2012년 12월에 집권을 하고 또 장기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감정을 거스르는 그런 은행을 일삼아왔던 것이 바로 아베 신조 전 총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의는 표해야 되지만 네. 그가 저질렀던 일종의 만행이죠. 과거사도 그렇고요. 네. 경제도 그렇고요. 문화도 다 안 좋았습니다. 네. 그걸 회복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아베 신조 총리가 물론 본인도 이런 일을 당할 줄 몰랐겠죠. 예. 그것을 적어도 가해국 그러니까 피해국 가해국이니까 일본이 피해국 국민들의 정서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보였더라면 우리의 태도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게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기본적인 국가 원수의 예의로서 조문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 여론은 그리 달갑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좀 극우 집단의 어떤 뜻을 따르거나 그걸 조장하는 모습을 안 보였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죠.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데이터는 알고 있다. 배종찬 소장, 전민기 팀장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7월 중순이네요. 그동안 과거보다는 이제 휴가 가시는 시기들이 많이 분산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7월 말 8월 초에 많이들 가실 텐데 그렇죠. 지금 가장 큰 걱정이 코로나 다시 재유행에 대한 우려입니다. 네. 빅데이터상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일단 최근까지 이제 휴가 가는 쪽으로 마음을 많이 굳히셨기 때문에 예. 코로나 확진자 지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그 부분은 약간 좀 차치하고서 일단 떠나는 쪽에 좀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계세요. 네.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확진자 60만 명 하루에 나온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죠. 예, 요게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좀 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고 일단은 계획 잡아놓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일단 가자. 네. 10만, 20만까지는 아마 흔들림 없이 휴가 가시지 않을까라는 뭐 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왜냐면 보시면 해외나 제주도 그다음에 뭐 마음 생각 그다음에 뭐 바다로 갈지 계획이라든지 사진 요런 부분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리고 감성어도 68.5 대 27.6인데 이 부정 감성어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떡하지가 아니라 네. 비싸다. 뭐 가격이 물가가 무섭다. 요런 정도지 네.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안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고민은 아직은 전혀 읽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코로나19 확산돼서 뭐 여러 사회적 거리두기나 휴가에 대한 제한 조치 일어날까 봐 그 전에 가겠다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이미 갔다 오신 분들도 많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 재확산되는 것보다도 물가, 이 경기 침체로 해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까 맞아요. 주머니에서 손쉽게 여행 경비를 꺼내 쓰지 못하는 그래서 네.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리오프닝 주 많이 기대했을 텐데 심상치 않다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재확산되는 것보다도 오히려 경기 상황 자체가 네. 리오프닝 주에 더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지금 뭐 16만 원짜리 방도 여행 가는 방을 결제하려고 하니까 50만 원이 돼버렸다. 이? 네. 16만 원짜리가 50만 원. 그러니까요. 지금 항공권도 뭐 미국 또 인천공항 왕복 네. 서울 왕복 항공권이 지금 뭐 두 배로 뛰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니까. 이코노미석이요. 예. 예.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동남아나 뭐 이제 괌 이런 곳들 항공권 가격이 네.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요? 그리고 호텔 가격도 지금 제주도나 이런 곳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그쪽으로 가시려는 분들이 계획 잡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네네. 어쨌든 오랜 동안 너무 힘들었던 우리 모두이기 때문에 뭐 멀리든 가까이건 좀 재충전하시는 휴가들 꼭 좀 다녀오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여러분께 설문조사 질문 드렸었죠.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부가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한다면 여러분께서는 접종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전민기 팀장님, 청취자 여러분들의 답 어떻게 나왔습니까? 접종하겠다 55%고요. 접종 안 한다 42%, 모르겠다 3%. 네. 팽팽하네요. 접종하겠다 그래도 많으시네요. 예, 과반이. 의견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네. 5090님께서는 의료진입니다. 3차까지 맞았고 저만 코로나 감염 안 되고 버티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위해서라도 1등으로 맡겠습니다. 네. 8465님께서는 사랑하는 가족과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자영업자로서 두 번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꼭 맞아야죠. 라는 네.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4840님은 1차 맞고 죽다 살아난 경험이 있어서 안 맞을 거고요. 아이고. 대신 개인위생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9195님 전 안 맞아요. 백신의 효용성과 또 부작용에 대한 안전이 충분히 담보돼야 합니다. 4121님 4차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맞으신 분들이 너무 아프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네. 백신 분명히 예방 혹은 중증화를 막는 그렇죠. 네. 그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의학적으로 확인됐으니까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또 부작용이 너무
너무 크신 분들 계시니까 그러니까요. 이분들은 좀 유의하셔야 될 그러니까 것 좀 같고요. 백신 걱정하기 전에 더 확산 안 되도록 맞아요. 예방을 좀 방역을 철저히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는 알고 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